자, 봅시다. 대단원 216페이지 1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fx를요 가우스 기호환의 x제곱 이렇게 왔고요. gx 라고 불리는 것을 가우스 전체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하는데, 얘들아 너무 답 맞추는데 먼저 집중하지 말고 행동 영역을 이렇게 잡아드릴게. 가우스 기호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가우스 기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그냥 말로 편하게 수직선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접한 왼쪽 정수값이 출력값이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우스 마이너스 3 이래버리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쪽 영역에 속하는 가장 인접한 왼쪽 정수값이 출력값이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 돼. 그리고 나서 가우스 마이너스 3.4 이래버리면 나는 마이너스 3.4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인접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왼쪽 정수를 읽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 의미는 사실 이렇거든요. 가우스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양의 소수를 버리는 기호예요. 양의 소수를 버리는 기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3.4라고 불리는 것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4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4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4 더하기 0.6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여기에 플러스 1 한 만큼 여기 마이너스 1 때리면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이 양의 소수인 누구를 버리는 기호라고? 0.6 자체를 버리는 기호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는 가우스 기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x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요 n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서요, 이게 기본 자세인 거야. 가우스 문제를 푸는 그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n은 정수요. 그리고 나서 알파라고 불리는 것은 0 또는 양의 소수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네, 이렇게 가우스 문제를 우리가 분해를 해서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 부분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간다면 이쪽 요 부분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행동 영역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알파가 0일 때와 두 번째 알파라고 불리는 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 요게 이제 좀 더 고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행동 영역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별거 없어요. 기억이요. 나한테 f 루트 2라고 불리는 이 녀석과 g 루트 2에 대한 대소 좀 판단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봐봐. f라는 함수는 루트 2를 제곱해. 루트 2를 제곱하면 2인 거 맞지? 2의 가우스 기호를 취하게 되면 나는 2요. g 루트 2요. 루트 2의 가우스 기호를 칠하게 되면 1.555 넘지 않는 인접한 왼쪽 정수는 1. 1을 제곱하면 뭐인 거지? 1.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요. 예,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예, 그래 놓고 니은 볼게요. x가 정수라면 그럼 이렇겠네. 니은 보게 되면 x가 정수라는 건 n 플러스 알파 꼴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가정 자체가 어떻게 끌고 들어가자는 거지? 알파가 0일 때, 괜찮아? 즉 양의 소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순수한 정수일 때를 말하는 거 맞지? 괜찮아? 그쵸? 예, 그러고 나면 fx에 대한 값은, 그러면 얘를 제곱하게 되면 n제곱, 나도 정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기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n제곱과 똑같은 거 맞죠? 괜찮아요? 그쵸? 이것이 결국 누구인 거야?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fx였다라고 한다면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가우스 n을
전체 제곱한다고 하더라도 n제곱.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하게 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죠.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fx와 gx가 같다면 x는 정순이 이렇게 묶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도 꽤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찾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정확하게 내가 좀 모호한 경계선에 있거나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얘에 대한 무슨 명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대우 명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얘 대우 명제라고 불리는 건 x가 정수가 아니라면이니까 기본 세팅을 저렇게 하고 가는 게 내 행동 영역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지금 n 플러스 알파로서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의 값은 0과 1 사이에 어떤 양의 소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맞아? 이런 꼴이라면 이런 꼴이라면 fx가 fx에 대한 결과와 gx에 대한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대우 명제가 되는 거 맞죠? 좀 엄밀히 말하면 이렇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때 fx라고 불리는 것은요, n제곱 플러스 2n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가우스에 들어간 다음에 n 플러스 알파에 이렇게 제곱이 될 거거든요. 식으로 물론 내가 엄밀하게 좀 써드리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같다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이런 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알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알파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면 케이스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뿐이거든요. 2분의 1을 딱 기준으로 알파가 2분의 1을 넘지 않을 때와 뭐 2분의 1을 넘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맞아? 이건 좀 더 세밀해지는 거야. 그럼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x라고 불리는 건 1.1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x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지? 1.2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 가우스 기호를 칠해도 뭐? 1. 여기다 가우스 기호를 칠해도 뭐? 1. 맞아? 1을 제곱한 거는 1과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항상 같지 않다. 대우 명제가 거짓이니 본 명제 또한 뭐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려줄 수 있지. 물론 x 대신 여러분들이 1.6을 집어넣었다면 1.6을 제곱하면 2보다 뭐해질 거예요? 커질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때는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괜찮아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하여튼 내가 이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것보다 주목하는 건 가우스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어떤 수를 정수 부분과 모의 소수, 양의 소수 부분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면서 알파가 0일 때 그때는 순수한 정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 놓고 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 양의 소수가 존재할 때 요 정도의 케이스 분류로 문제를 세팅하는 것은 기본 자세에 해당한다. 요 말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자,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이요. 요게 이제 교과서에 발전 문항에다 실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좋은 문제긴 한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대요. 일단 hx라고 불리는 유함수요.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라는 이런 어떤 유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보기에서 있는 건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일단 봐봐. fx와 gx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y는 hx의 그래프는 그 교점을 지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잡아보자는 거야. 기억의 이미지. 아니 fx가 호로록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호로록 나 어떤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쳐.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2차와 직선의 관계처럼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그냥 이미지일 뿐이야. 그럼 교점의 이름을 내가 여기를 A라고 놓고 이 교점의 이름을 B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교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속에서 FA와 GA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교점이기 때문에 FB랑 누구랑? GB랑 당연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그 새롭게 생기는 이 뉴함수 hx라고 불리는 이 녀석도 괜찮습니까? 뭐를 지나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런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니?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식으로 확인하면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나? 내가 너의 값을 함수값을 별이라고 주고 내가 너를 하트라고 준다면 지금 이 상은 내가 별이요, 내가 지금 하트인 상인 거 맞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H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국은 3분의 1 FA 더하기 3분의 2 GA가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FA랑 GA랑 같은 거라며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FA다 또는 얘를 GA다. 그러니까 얘 값은 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어차피 우리들은 같은 거니까. 맞아? 그럼 결국 HA가 별이라는 말은 HX하고 불리는 유함수도 결국 교점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다? A, 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당연히 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좋은 건 두 함수값의 차로 만들어지는 유함수. 이것이 모의고사 킬러의 주제인데 그냥 합으로 묻었습니다. 얘는 그 차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니은 볼게. 니은 보시면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y축 대칭이래요. 그럼 우리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y축 대칭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 그대로 함수값이 같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전제 가정 자체가 어떻게? 둘 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gx 얘를 만족하는 상태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hx도 여러분들한테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묻고 있는 거 맞지? 야, 그러면 y축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x 대신 뭐 대입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를 호로록 대입해서 그 결과가 똑같으면 그냥 y축 대칭인 거고, 아니면 y축 대칭이 아닌 거지 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3분의 1 f 마이너스 x요? 거기에 더하기 3분의 2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나는 그냥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누구랑?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3분의 1 fx랑 똑같고 나는 gx랑 똑같으니까 3분의 2 gx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hx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만족하니까 나 hx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 y축 대칭이 됩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 두 함수값에 실수배 때린 다음에 더하는 함수야. 함수값이 두 함수값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유함수인데 어차피 fx, gx가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해해? 더한다고 하더라도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겠지. 괜찮아요? 그걸 식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증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자, 디귿이요. 디귿. 자, y는 fx와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구간인 거 맞지? 실수 전구간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그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고, 물론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이러면 되지만 이해해? 그거의 실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잖아. 실수 전구간에서 정의된다고? 그러면 그런 fx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함수는 연속함수이면서, 연속함수라는 건 우리 그냥 한붓그리기라고 이해해줘. 한붓그리기가 가능한 함수이면서 증가 또는 뭐만 해야 돼? 감소만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지 또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맞아? 이 뜻인 거야. 그렇게 되면 hx도 1대1 대응입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결과 1대1 대응과 1대1 대응을 더해서, 물론 상수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자유롭게 상수배 3분의 2든 3분의 2든 치면 되는 거니까 그 더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도 반드시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발레를 잡아낼 수 있고 대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fx라고 불리는 것을요, 선생님이 EX라고 이렇게 주고요,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마이너스 이렇게 X라고 준다면 나는 증가만 하는 함수야, 나는 감소만 하는 함수야. 맞아?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맞지? 하지만 저기다 호도록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hx는 뭐다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 맞지? 상수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거 아니지? 1대1 대응 당연히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뭐다?
땡이다. 예, 이렇게 2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번 문항을 같이 볼게. 삼 번 문항을 보자. x는 자연수, y는 의미 아닌 정수, 함수 f.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 나 자연수의 집합이요. 나 여기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1, 2, 3, 점점점 이렇게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대요. 그런데 이 f라고 불리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자 얘들아. x랑 y가 어디? y라는 x라고 불리는 건 여기가 x라는 집합, 여기가 y라는 집합인데 나요. 그리고 스몰 y는 라지 y의 원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라고 불리는 것이 3의 y승 곱하기 n꼴로 정리가 되고 n의 정체가 3과 서로소인 자연수. 나는 3과 서로소인 자연수 이랬을 때 fx는 y입니다. 이렇게 맞고 닫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지. 나 x라고 불리는 건 여기 x, 나 y라고 불리는 건 여기 y. 근데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누구의 세상? 자연수의 세상. y라고 불리는 건 뭐가 아닌 세상? 의미 아닌 정수의 세상. 야, 그러면 네가 이걸 보고 나서 만약에 해석이 좀 어렵다 이거야. 그럼 행동여역은 어떻게 잡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대입해보는 거죠. 뭘? 맞아? 아니 F5의 값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 맞아? F5의 값은 이 형태로 내가 쪼개게 되면 어떻게 쪼갤 수 있다는 거야? 3의 0승 곱하기. 맞아? 서로서인 자연수니까 뭐로? 5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그때 출력은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 예.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F18이요. 그럼 이 꼴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오케이? F18은 3의 제곱 곱하기 뭐가 돼? 2가 되는 거 맞지? 서로소인 자연수 형태로 꾸며 주시고요. 여기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죠? 다시 한 번 더. 아니 F 그러면 54?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3의 3승 곱하기 2니까 맞아? 이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의미를 좀 파악해 볼까? 이 fx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는 누구를 출력하는 거야? y를 출력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어. n 3과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물론 설령 n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여도 돼 막 8이어도 되고 맞아? 아니면 5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복잡해도 상관없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함수의 출력이라고 불리는 건 3을 몇 번 곱했냐 이런 거잖아. 3이 거듭제곱으로 몇 번 곱해졌습니까 이런 거지. 빵번이면 빵, 2번이면 2 맞아? 그럼 이젠 주목하는 대로 가볼게. 나한테 구하라는 거. F에 곱하기야. 3 곱하기 쭈루룩 가다가 어디까지? 200까지 이렇게 곱했어. 그럼 야, 이 숫자라고 불리는 거에만 주목해봐. 이 숫자는요 뭔진 모르겠으나 3을 몇 번 거듭제곱했고 뒤에 네모 박스 서로소인 자연수들로 꾸며질 텐데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당연히 관심이 뭐하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맞아? 이해해? 그럼 3이 몇 번 거듭제곱 됐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 맞죠? 1부터 100까지의 숫자예요. 자, 이제 나랑 시작합시다. 이때 3의 배수들, 순수한 3의 배수는 몇 개 있겠어요?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요. 3의 배수는 몇 개더라? 32개 맞아? 30 몇 개? 3개 99까지 맞아? 맞아? 3의 배수는 몇 개 있다고? 33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순수한 얘가 뭐의 배수들이에요? 3의 배수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9의 배수는 그럼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9의 배수는 100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돼? 11가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9부터 99까지. 9부터 99까지 맞아?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좀 이따 다시 말해드릴게. 그런 다음에 나 이렇게 보자. 근데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썼잖아? 200까지잖아, 맞아? 나 100까지라고 잘못 읽었어. 그럼 시작. 3의 배수는 다시 200을 3으로 나눈 몫에 관심 있는 거야. 200을 3으로 나눈 몫은 몇이야? 66. 다시 200을 9로 나눈 몫은 몇이야? 22. 그래 놓고 27에 배수는 몇 개가 있겠니? 몇 개? 7개 있는 거 맞지? 그리고 81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니? 2가지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있어. 난 이젠 답을 갖다 쓸 거거든. 뭐를 갖다 쓸 거라고? 답을 갖다 쓸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답 자체는 그냥 이렇거든요.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거냐면 답 자체는 결국 답이 우리 더한 게 답이에요. 왜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왜 이게 더한 게 답이냐? 선생님 중복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야. 너의 느낌에서는 이런 거거든. 18이라고 불리는 숫자를 생각해봐. 18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3의 제곱 곱하기 뭐인 거지? 2인 거 맞지? 그러니까 18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 2가 추가되는 거 맞지? 2번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근데 18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 보면 3의 배수이기도 하지? 그래서 한 번 더한 거야. 중복은 생기지만 하지만 얘는 뭐의 배수이기도 한 거지? 9의 배수이기도 한 거지. 맞아? 그럼 아무리 중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2번만 더해줬어야 되는데 맞아? 여기서도 18을 셌고 여기서도 뭐를 세는 거니까 18을 세는 거니까 이해해? 괜찮아? 한 번 더해줘서 2번이 된다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더요. 잘 보세요. 여러분 81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 볼까요? 81을 생각하게 되면 81은 3의 몇 승이에요? 4승인 거 맞지? 얘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하고 27의 배수이기도 하고 81의 배수이기도 해요. 맞아? 전체 4번 세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4번 세는 거 맞잖아. 다시. 만약에 54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의 세제곱 곱하기 2인 거 맞지? 그럼 몇 번 세줘야 돼? 3번 세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세지잖아. 이 아이디어를 배워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3이 몇 번 거듭 제곱 되었냐? 여기가 내 관심사항인 거 맞지? 다 곱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더해주면 그게 답이지.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중복을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맞아? 우리들의 중복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 번씩 더해주면 된다. 중복도 다 처리되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하면 몇? 97. 여기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 괜찮니? 이해했니? 지금 요거? 아이디어만 여러분들 잘 배워줬으면 좋겠고. 4번. 4번. 보기 fx의 그래프 중에서 정의역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항상 다음을 만족해야 된대. 누구를? f랑 f랑 합성하면 그것이 항등함수 누가 되는 구조래? i가 되는 구조래.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추론해야 되는 사실은 f끼리 합성을 2번 했더니 그때 항등함수가 나온대? 그 말은 뭔 말인 거지? 같다라는 거지. 원함수랑 역함수가 뭐합니까? 같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 이런 함수를 만약에 구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식으로 푸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래프로 볼 때는 그냥 뭐에서 y는 x 대칭시켜서 맞아? 누가 되는 경우를 보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를 보면 되는 거 맞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요.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어떻게 f라는 함수를 두 번 합성하면 그것이 x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얘를 그래프로 푼다고 하면 y는 x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으로 접었을 때 일치하는 걸 갖다 풀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의 그래프든 기억, 리을, 미음, 니은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그냥 기억이라고 불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내가 호로록 갖다 그리자 이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접게 되면 그래프가 모양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접었을 때 그 그래프가 일치해야 된다고.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너는 이렇게 주장해도 꽤나 괜찮거든요. 어떻게? 아니 선생님 뭘 y는 x라는 걸 딱 그리고 있어. 아니 일단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가 증가하다가 여기가 감소하게 되면 저 녀석은 1대1 함수도 아니니까 맞아?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해?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맞아? 하여튼 탈락의 요인은 누구? 기억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 얘네들이 다 탈락이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디귿도 사실은 순마가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 순마가 되게 좋은 문제집이긴 한데 실수하셨어요. 그림만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실수 포인트가 되는 게 디귿을 답이라고 순마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 있었던 거 맞지? 얘 기울기가 몇이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때 답인 거예요. 괜찮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만 보고 나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 그쵸? 마이너스 1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y는 마이너스 2x의 역함수는 뭐니?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x? 2분의 1x가 되는 거 맞지? 맞아? 우리도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여야 된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는 이거지. 개념에 의하면 나 y는 x가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 얘랑 수직, 얘랑 수직, 얘랑 수직 다 접어도 자기 자신 아닌가? 즉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인 직선은 fx와 당연히 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f 인버스 x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괜찮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때 참인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자 이제 5번 문항을 보도록 하자. 지워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아예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지금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가 나타나 있거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는 거야. 근데 혹시나 내신 시험에서 장난질을 칠까봐 내가 요거를 설명할게. 5번 문제에다가 혹시나 내신에서 장난질 칠까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 원래 증가와 감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정의 자체가 x1, x2이면 fx1, fx2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증가라고 말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뭐라고 말하는 거지? 감소라고 말하면 돼. 맞아? 이미지 자체는 그냥 증가하는 함수 아무거나 호로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감소라고 불리는 건 아무거나 호로록 감소하는 이런 이미지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결국 x1, 이게 결국 x2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당연히 바뀌지 않고 감소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맞지? 내가 더 크니까. 맞아? 이게 그냥 정의인 거야. 함수식으로.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혹시나 칠까봐 잘 들어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거든. 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떤 함수의 불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뭐 극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지금 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하나만 그려주고 싶다는 거야.
함수의 증가 감소라고 불리는 건 원래 함수의 원래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 그딴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야. 그럼 설령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내가 빵꾸 뚫어서 여기를 3이라는 라인하고 갖다 붙여. 그래서 여기 y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2, 여기를 5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함수가 y는 fx라고 치더라도 이걸 나중 가서는 불연속 함수라고 부르지만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도 무슨 함수라는 거지? 증가함수라는 거야. 괜찮아? 저거 그림만 하나 여러분들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결국 뭐다? 증가함수다. 정의를 만족하는 거 맞죠? 괜찮죠? 네, 자 볼게요. 그럼 이젠 여러분한테 암기사항이 되는 게 뭐가 암기사항이 되는 거냐면 이런 게 암기사항이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잘 들어봐. f가 증가함수래. 그러면 나 f가 무슨 함수라고 지금? 증가함수고 h라고 불리는 게 무슨 함수래? 감소함수래. 그러면 네 가지는 외우고 들어가자. 어떤 걸 외우고 들어가냐? f랑 합성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f랑 g랑 합성했을 때, g랑 f랑 합성했을 때, g랑 합성했을 때, 즉 내가 보자는 건 이런 거야. 이때는 증가와 증가를 합성했을 경우고 이때는 누구랑? 증가랑 감소랑, 그리고 감소와 증가, 그리고 감소와 감소.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런 이미지를 그려. 증가함수를 x라고 세팅하고 감소함수를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세팅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그 결과는 암기야. 이런 식으로 꼭 암기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돼. 증가는 x, 감소는 마이너스 x. 증가랑 합성하면 그 결과는 뭐야? 증가. 증가랑 감소랑 합성하면 그 결과는 감소. 감소랑 증가랑 합성하면 그 결과는 감소. 다만 감소랑 합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 증가.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합성의 표시인 거야. 자, 그럼 시작. 증가랑 감소랑 합성하게 되면 감소함수냐 묻고 있어. 당연히 기억은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거 맞지? 기억참. 디귿. 증가하면 증가가 돼야 되는데 디귿은 땡. 니은은 맨 마지막에 보고 리을. HH 감소랑 합성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되는 거 맞지? 자, 이제 니은만 보자. 니은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감소랑 뭐랑? 감소? 증가랑 뭐랑? 감소랑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 결과는 나도 몰라요. 맞아? 여기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번 문항을 풀어보죠. 네. 6번. 자, 봅시다. 합성함수에 대한 저기를 묻고 있어요. x값의 범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시작. 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이쁘게 한번 써줍시다. 그리고요 gx요. 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합성함수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를 만족하는 실수 a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야, 그런 말이야. 원칙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거든. 원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f of gx 함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맞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함수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잘 봐. 우리들이 지금 합성을 하게 되면 이 함수 자체가 몇 차가 뜨는 거지 지금? 4차가 떠. 아직 4차를 나는 해결할 수는 없거든? 아직은. 맞아? 그러니까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직접 구하겠다는 게 아니야. 물론 나중 가면 당연히 구하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그리고 지금 순간이 아니어도 고3 때까지 그냥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처럼 그냥 동그라미 몇 개, 3개로 무조건 푸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동그라미 이렇게 3개를 그리고 푸는 것이 가장 좋고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G부터 가는 함수니까 G가고 여기 지금 F 가는 함수인 거 맞지? 잘 들어봐. 난 이제 문제 체크 요소가 온 거야. 여기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봐. 지금 이 문제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제한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실수 뭐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전 구간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종착역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종착역이 항상 맨 마지막에 종착역이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이 함수를 꽂아보세요. F라고 불리는 함수는요, 나예요. 2차 함수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고 나 여기 뭐예요? 3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역수로 추적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보는 거야. 괜찮아? G라는 함수야. 와줘. 나야. G라는 함수. 어떤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괜찮아? 그쵸? 그래놓고 나 대칭축이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2분의 A가 되는 거 맞지? 그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2분의 A,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어 지금. 2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4-4분의 A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고3 때까지. 그럼 잘 들어봐. 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함수의 치역이 항상 어떤 숫자인 마이너스 2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2라기 여기 있어도 말이 안 되고 맞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접해도 말이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말이 안 되는 거 맞잖아. 괜찮아? 그냥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3보다 항상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 너의 최소값이 나였어. 괜찮아?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예.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정리를 해가면서. 그럼 이제 시작. 나 이거 푸는 거니까 결국 4분의 A의 제곱이 호로록 이항하고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푸는 거 맞지?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답 자체는 A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해? 크거나 같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이런 거 누가 한 명만 찍어줄까 오늘? 찍어서 공유 좀 하자. 한 명만. 왜냐면 강의를 다시 보긴 그렇잖아. 만약에 했을 때 7번 7번 문항을 봅시다, 여러분. 자, fx의 범위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나 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6이라는 예를 그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6을 그려달래요. 그럼 여기서 잠시만요. fx라는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 표현한다라고 친다면 자, 이 녀석이 지금 대칭축에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미지수를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맞지? 그럼 기본적인 행동력이야. 얘들아 제발 대칭축에 미지수가 뜨고 말이야. 그런데 0보다 작거나 작을 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0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해? 무조건. 괜찮아? 좋은 습관을 가지란 말이야. 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3가지 케이스도 분류하면 되는 거야. 싹 갖다 그려. 대칭축이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0이 어디 있을 수도 있는 거냐면 대칭축에 어디 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당연히 이 경우라고 한다면 A가 무슨 경우지 지금? 음수인 경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칭축 마이너스 A인데 얘가 뭐일 수도 있는 경우야. 0일 수도 있는 경우야. 그래서 A가 0일 때. 맞아? 그리고 대칭축이 호로록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0은 어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인 거 맞지?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이때는 A라고 불리는 게 양수일 때인 거야. 맞아? 이렇게 항상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나보고 그려달라는 것은 0보다 작을 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나 여기다 빵꾸 뚫면서 갖다 그리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을 때 그리는 거니까 여기에 빵꾸 뚫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빵꾸 뚫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거 맞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6을 그려달래요.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뭐해 지금? 일치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말이고 한북 그리기가 가능하면서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0 집어넣어도 6, 여기다 0 집어넣어도 6. 그럼 난 빨간색 부분을 그릴 텐데 빨간색 부분을 기울기 일자리인 거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는 거야. 기울기 일자리인 거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된다고. 여기서 기울기 일자리인 거 이런 거 갖다 그리면 되는 거라고. 맞아? 이게 결국 fx의 몇 가지 그림인 거지? 세 가지의 그림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보라색과 빨간색이 만나서 fx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지금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줬어. 그런데 너 나한테 뭐를 묻고 있니? 이걸 묻고 있어요. g of fx 얘 무슨 여기? 치 여기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항상 습관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가는 거니까 호노록 이렇게 F 갖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갖다 그리면 되는 거지? G 갖다 그리면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습관 잡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4차도 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난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 그럼 봐봐. 나는 이젠 여기서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G라는 함수를 노려봐. 괜찮습니까? G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는 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라서 얘 어떻게 기울기 1자리면서 y절편 10자리 마이너스 10 맞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1자리라는 것은 여기가 몇 도? 45도라는 말이고 여기 위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서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1대1대 루트 2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가볼게. 자, 시작. 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묻고 있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맞지? 그럼 0보다 항상 치역이 크거나 같으려고 한다면 이때 입력은 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해. 그렇지. 마이너스 10보다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해. 괜찮습니까? 이해해? 그럼 내가 부호하는 거야. 난 이제 마이너스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전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여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지. 마이너스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잘 들어봐.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0,6이며 여기가 0,6이라는 사실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런데 이 새끼가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는 맞지만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그림은 돼 안 돼? 안 돼. 이런 그림은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결국 얘의 값이 뭐였다는 거지? 얘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 되잖아. 나요. 꼭지점의 좌표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a 콤마요. 보라색에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a 제곱이요. 괜찮습니까? 나의 값이 뭐여야 됐다? 마이너스 10이었어야 됩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a 제곱의 값은 뭐가 나오는 거고 16이 나오는 거고 조심해야 되지. 이 그림 속에서 a의 값은 양수음수? 양수였으니까 답 자체는 a는 뭐다? 4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걸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89 8번 문항 볼게요.
8번 문항은요,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하기가 그래서 인강을 찍어놔서요,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그거 배경을 좀 들어주셔야 돼. 이따 나한테 꼭 말해. 자, 시작.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집중. 나요, 그냥 A1이 A2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칩시다. 예,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1, 2, 3, 마이너스 5든 언제든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이 크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x-a1 더하기 x-a2 더하기 쭈르륵 하다가 x-an 요렇게 싹 잡아버리게 되면, 이때 첫 번째요, n이 짝수일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이 나온답니다. 상수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기울기는 갈수록 모해지는, 갈수록 상수함수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면서 기울기가 갈수록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두 번째, n이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뭐 그리는 거죠. 절대값 해놓고 그냥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는요 반드시 이거를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나중 가서는 표족점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라서 첨점이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얘는 상수함수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홀수일 때는 반드시 첨점인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기울기는 여전히 갈면 갈수록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개형이 그려져요. 강의는 찍어놨고요. 뭐 하여튼 요 상태 배경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n이 홀수일 때는 반드시 표족점에 이런 첨점이 생기고, 짝수일 때는 뭐 상수함수 구간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시작. 우리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8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나한테 f, x, y, 즉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의미를 보자는 거지. 이 약속의 의미는 두 x값의 차요, 거기에 더하기 y값의 차, 그들의 합입니다, 이런 거야. 즉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겠지. 선생님,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거리로 해석이 된다며요. 수직선상에서 거리, 어떤 상에서 거리라고 얘들아? 직선상에서의 거리인 거야. 그러면 봐봐, 절대값을 씌웠을 때 거리인데, 좌표 평면에 예를 들어 요런 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요런 점을 x2, y2라고 이렇게 놨다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고요. 이런 유일한 직선이 하나 작도되면서 이 보라색, 얘의 뜻이 뭡니까? x값의 차의 절대값. 그러면 삼각형을 호로록 이렇게 작도하신다면,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여기 이 길이를 L1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L1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 길이를 L2라고 한다면 y값의 차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지? L2. 괜찮습니까? 요런 거리들의 합을 말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자, 읽어보자는 거야. 나한테요 지금 A, B, C, D라는 점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줬어요. 점 자체를 찍어줬어. 그 좌표를 구체화시켜보자 얘들아. A라는 점은 몇 콤마면 1,5, 그리고 B라는 점은 몇 콤마면 3,2, C는 몇 콤마면 6,6. 얘들아 잠시만, 이런 선 6,6이 나오면 실전에서 문제,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리고 가는 것이 유리해. 만약에 1,2라는 점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y는 2x 이런 보조선을 그리고 문제 푸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을 거야. 오케이? 잠시 설명했고, 자, d라고 불리는 건 몇 콤마면 3,0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 맞지? 그래놓고 나한테 정해지지 않은 점이 있어. p,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p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럼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용기 있게 그냥 뭐를 놓으면 되는 거야? 미지수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잘 봐. 나 이젠 그 식을 세우려고 해. FPA,
나한테 원하는 건 FPA 더하기 쭉 가다가 FPD까지 얘네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묻고 있어. 최소.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일단 식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X좌표 Y좌표 따로 관찰할 거야 얘들아. 내가 뭐라고? X좌표 Y좌표 따로 관찰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1 그런 다음에 X-3 그리고 X-6 그리고 X-3 거기에 더하기 다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PA를 나타내는데 X좌표 Y좌표 따로 갖다 쓰고 있어. Y-5 Y-2 Y-6 Y-0 이 자체가 결국 누구인 거고? PA 얘가 누구? PB PC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PD가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쵸? 그러고 나면 자 따로 계산하자. 나 얘네들 지금 이 상황 얘를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선생님 그럼 짝수개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에이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줬다라는 것 자체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다르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 3,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우리는 다른 상태가 아닌 거 맞죠?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갈게요. 저 빨간색 그래프는요. 일단 -3 이건 중복이 됐기 때문에 홀수계라고 취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꺽점이 생기는 그래프예요. 이거 4개를 더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그리고 나서 요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라인이 x는 제일 작은 거 갖다 쓰는 거죠. 1. 이 라인이 x는 뭐? 3. 이 라인이 x는 뭐? 6이라는 이런 라인이 된다는 거죠. 괜찮아?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6일 때 여기다 6 집어넣으세요. 6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6 집어넣으면 6 콤마면 11. 그래놓고 여기는 기울기가 몇 자리? 4자리인 이런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3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빵이 되고 3 집어넣으면 여기는 3,5. 뭐 쉽게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여기다 점을 잡아주세요. 1을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9. 여기가 1,9. 맞아? 그럼 넌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기울기 -4. 여기는 기울기 뭐 4. 그리고 우리 둘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지. 뭐 이런 거잖아. 안 그래요? 왜? 아니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니까. 안 그래? 그렇잖아. 얘가 직선이라는 사실이 변해 안 변해? 절대값이 있든 말든 안 변하잖아. 이해하시지?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 나 여기 노란색.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아니 이렇게 y는 0, x는 0. 절대값 0을 만드는 거 y는 0. 어떻게? y는 2. 또 어디 있어? y는 5. y는 6. 그리고 뭐 찍으면 된다고? 점 찍으면 된다는 거야. 맞아? 점 찍으면 어떻게? 6 찍으면 여기 뭐가 돼? 계산해봐. 6, 4 1, 6 더하기 4 더하기 6,11. 그냥 얘 대략 찍는 거지 뭘. 맞아? 배경 지식 있으면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뭐 그것은 어렵지 않지. 5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너 꺼지고 5 집어넣으면 3, 4, 9. 그래서 여기 몇 콤마면? 5,9. 아니다 다니까 2 집어넣어도 당연히 9지 뭘. 평평한 면이 생긴다는 거다. 우린 아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너 꺼지고 3, 4, 9. 그러니까 당연히 2,9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평평한 면을 뭐라고 부른 거지? 나는 상수함수 구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맞아? 점 찍어주고 사실 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야 당연히 이게 바로 x값이 이 구간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이유는 가면 갈수록 양수화 돼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 점이 어디 찍힐지 모르겠으나 정밀묘사는 아니지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게 얘보다 낮은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고 필요할 때. 안 그래요? 그쵸? 자 그럼 난 이거 더한 거 얘네들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맞아?
그럼 x도 최소일 때 x는 뭐일 때 최소예요? 3일 때 최소인 거 맞지? x는 뭐일 때 최소라고? 3일 때 최소예요. 이 값은요, 맞아? y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일 때 최소입니까? 2부터 5까지. y는 2가 돼도 되고 2.5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뭐 개인 취향, 맞아? 그래서 y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최소 상수함수 구간이니까 y의 값은 뭐부터 다 되는 거지?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되겠네요, 맞아?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고의 관계, 그런 점 어디 있겠습니까? 답으로 보면 3,4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4.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요. 9번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9번. 자, 봐봐. 구원 문항 보시면 일단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점들의 이름을 갖다 쓸게요. F2는 2요. F2는 4요. 그리고 F3은 3이요. 그냥 뭐 그래프로 그려도 되는데 그냥 쭉 나열해 보고 올게요. 얼마 안 돼서. F4는 5요. 그리고 F5는 1이요. 뭐 이런 정보들을 준 거예요. 지금 F라고 불리는 상태는 1대1 함수인 상태인 거 맞죠? 괜찮습니까? 1대1 함수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준 정보요. 막 이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열해 가서 표시하는 것도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1. f 오브 g 3의 값이 4. 아유, 괜히 쓰고 있나? g 4의 값이 3. g 다 썼어. 5의 값이 5.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내가 이걸 다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 풀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다 줬으니 G1의 값은 뭡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여기 G1이 여기 1이 돼야지 2이 일치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G2의 값은 뭡니까? 1을 만드는 거예요. 여길 보면 돼. 그래서 G2의 값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G3의 값은 뭐가 됩니까? 4를 만드는 그런 값 2가 되고 G4의 값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3을 만드는 그런 X의 값은 3. F3이 3이니까 내가 3. 그리고 G5의 값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시다면 5를 만드는 이거 4.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찮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G2의 값 좀 구해달래. G의 값은 당연히 여기서 구했으니까 뭐? 5. 그럼 이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 하나 이것만 구하면 되네. G 오브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맞아?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행동 여역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두 가지 행동 여역이 생기냐? 어떤 학생은 그냥 얘를 풀 때 순수한 학생이지? 선생님 얘를 본다는 거는요, 얘 어떻게 F 인버스 G 인버스, 괜찮아? 위치 바뀌면서 인버스 들어가면서 1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어떤 학생은 풀겠지? 순수하게. 뭐 개인 취향이니까. gx가 1,1을 지나? 그럼 g 역함수도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는 거니까 f 인버스 1을 구해달라는 거고, 맞아? 그러면 나는 보는 거지. f라고 불리는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5,1을 지나는 거니까 역함수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을 지나겠어? 1,5를 지나겠지, 맞아?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뭐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 선생님, 아니 난 그냥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아니요, 쌤, 내가 이 값을 k라고 놓고 이 k의 값 답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냥 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너 어떻게 보고 싶은데? 아니 이게 어차피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h라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h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라는 거 맞지?
그걸 내가 K라고 놓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 HK가 1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지온보 인버스 K의 값이 뭐다? 1이다. 얘를 풀면 되는 거 맞지? 내가 얘를 H 인버스 1의 값을 구해달래. 맞아? 그럼 HX라고 불리는 거는 K, 1을 지날 거 아니야. 이게 H잖아. 맞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아요? 괜찮죠? 그러면 G라는 함수에 나는 뭐를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냐라는 거야. G1의 값이 1이잖아요. 맞아?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는 그런 K의 값을 만나면 되는 거 맞지? 얘를 1로 만드는 K의 값은 뭐다? 5다. 뭐에? 개인 취향입니다. 괜찮아요? 5 더하기 5. 답은 뭐? 10. 잠시 쉬었다 갑시다.